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쓰레기를 소각해 발생하는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시설, 이른바 환경에너지타운을 둘러싼 주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팽배합니다. 한때 전주의 한 소각장 인근 마을에서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같은 맥락으로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들도 환경 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에너지타운 가동 이후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내용 전반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백경열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이제는 새로운 이름도 생기고 본격 가동에 들어섰습니다. 이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 이름부터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은 좀 잘 짓긴 했는데요. 그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으로 우리는 좀 익숙하잖아요. 네. 이곳을 그 경상북도는 맑은 누리 파크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네.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그 맑은 누리 타워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 10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고요. 네. 2개월이 좀 넘었죠. 그래서 경북도는 이 시설을 2,097억 원을 투자를 해서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 12월에 착공을 했고요. 최근 준공 검사를 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경북도는 밝혔습니다. 네. 하루에 가연성 폐기물, 그러니까 불에 타는 폐기물들은 한 390톤 정도 처리할 수 있고 네. 음식물류 폐기물을 120톤 정도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과 가스 등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어떤 그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경북 북부권의 한 11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연간 한 100억 원 정도의 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북도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앞서 그 시범 가동 과정에서는 그 주민들과 좀 마찰을 빚은 적이 있었고요. 지난해 3월에는 공사 도중에 그 노동자 3명이 거푸집에서 떨어져서 숨지는 사고가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당초 계획보다는 한 2개월 정도 준공이 늦어져서 지금 그 10월부터 정상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주민 편의시설과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도 내비쳤다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됐는가? 네, 그 경북도는 이곳을 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그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네. 전망대 높이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동 신도시에 그 휴식을 하면서 신도시의 그 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2021년 12월쯤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또 찜질방 등 어떤 주민의 그 편의시설을 제공을 해서 주민들에게 좀 개방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동이 연기됐던 이유가 두 가지였거든요. 안전성과 오염물질 배출인데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오염물질 배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곳이 신도청 지구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 1단계 개발은 이제 거의 완료가 됐고 1단계 안에 지금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아파트가 지어져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이 에너지타운 지금 방금 우리 백 기자께서 얘기해 주신 네. 도에서 지은 이름 맑은 누리 파크 이름은 네. 참 좋은데요. 여기와 2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실제로 본 가동 들어가기 전에 네. 시험 가동 때도 주민들은 대기 오염에 문제가 없는지 그 시설을 장비를 부착한 채로 해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받아들여져서 지금 가동 상태에서는 그 에너지타운 이 맑은 누리 파크 안에 입구에 이 대기 오염 수치, 영어로는 전문 용어로 대기 오염 물질 측정가 TMS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수치를 매일같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네. 한때 입지 자체를 무효화해달라 이런 소송이 벌이기도 했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만큼 완전히 수긍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 사업이 중앙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해서 좀 펼쳐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출발부터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출발부터는 좀 약간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어떤 사업의 취지와 명분, 그러니까 이걸로 해내서 경북 북부권의 한 11개 지자체가 한 100억 원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한 100억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연간 그런 부분들은 좀 합격증을 받아왔는데요. 인근 주민과 좀 소통하는 문제가 좀 불거졌어요. 특히 직선거리로 한 4km 정도에는
그 안동 하회마을 주민들이 있거든요. 이 주민들과의 좀 대화가 부족했다 이런 게 좀 늘 지적거리로 지적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좀 신도시에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의 위치가 신도시가 아까 1, 2, 3단계로 나눠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단계와 3단계 개발 구역 내의 주거 상업 지구와 어떤 그 학교에서 500m 거리밖에 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1단계 아파트 단지에서도 한 2km 반경 안에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민들이 이제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주민들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 입지 결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었고요. 공사를 중단을 위해서 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대구지법에다가 접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후 그 항고를 해서 그 고법행정부와 좀 항고심에서도 최종 패소 결정이 나긴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걸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은 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됐고 입지에 에너지타운 입지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주민분들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패소를 하게 됐죠. 이에서 이제 또 주민들은 그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제 제기를 했어요. 억울함을 좀 호소를 했는데 그 전문 내용을 보면은 2015년 경북도의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에는 환경에 미치는 주요 영향 가운데 비산먼지 약취 등의 발생으로 인해서 안동 화훼마을 영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좀 공감한 방문객 2,800명 정도가 동의 의사를 표현했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교통과 건축, 국토부나 국민청원 게시글 가운데 이게 이런 의사를 포함한 게 한 5번째로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그 주민분들은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또 경북도 측에서는 4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좀 밝히긴 했지만 자동 측정기기 그러니까 TMS를 통해서 공개를 한다고 지금 이런 방침을 밝힌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그 구체적인 수치와는 별개로 주민분들이 받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들을 해소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악취가 계속 지속적으로 풍겨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얼마나 수긍을 할 수 있을지 불안감을 명확히 잠재울 수가 있을지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 다시 불거진 이유가 아무래도 소각장이 주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네, 전국적 여러 곳이 있었죠. 가장 우선적으로 그 전라북도 전주의 네. 한 소각장 인근 마을에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투병 중입니다. 이 원인이 뭐냐? 주민들이 당연히 불안해하죠. 바로 그 소각장 인근에서는 그 대기 오염으로 인한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불안해하고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바로 이제 우리 지역의 안동의 경우만 해도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도청 인근의 에너지 환경타운과 또 가까운 곳에 소각장을 정설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걸 이제 안동시 의회부터 나서서 뭐 집중적으로 주민들도 반대로 이미 있는 이것 때문에도 이렇게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또 정설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이제 적극 반대를 해서 이건 이제 무산시켰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 그 방송 지역과 인근에 이제 김천의 경우에도 이제 고형 폐기물 소각장, 고형 폐기물이라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일종 산업 폐기물과 같은 겁니다. 네. 이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김천시 의회 의원들이 또 반대를 하고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건립을 무산시켰습니다. 뭐 학교와 또 가깝고 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외에 뭐 충북의 청원 등지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런 소각장 폐기장 이 대기 오염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는 전국적 사례는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북도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슈토크 취재진이 김성진 의원과 직접 만나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지원 부분은 걱정이 안 되는데 대신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냐. 우리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환경시설이라는 것은 아무리 완벽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은 명확하죠. 예. 그렇지만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정말 그걸 운영하는 쪽에서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때까지 타 지역의 선례로 봐서 그 환경시설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돌아온 답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좀 짚어보면요. 하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이 사용하고 버린 물이기 때문에 비단 그 도청 신도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네. 안동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민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 이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한 악취 민원 같은 경우에는 2017년과 2018년도에 각각 2번과 4번 정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악취 방지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그 악취 기술 진단을 실시를 하게 됐는데 올해 경우에는 이제 좀 앞당겨서 좀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 계획을 좀 세우겠다고 이제 경북도에서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맑은 누리 파크 기존의 그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에 대해서는 그 지사가 좀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요. 일반인이 볼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오염물질 배출에 좀 촉각을 세우고 관리하겠다고 이제 관리과에서 상주하면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운영사에서는 시설 전문가 30여 명을 3교대로 여기 이제 그 시설 관리하도록 해서 시설 관리에 좀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민 지원 협의체를 통해서 위촉된 어떤 주민 관시원이 5명 정도가 있습니다. 시설 반입과 처리 과정을 24시간 동안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쟁점은 지금 환경 에너지타운, 그러니까 맑은 누리파크죠. 맑은 누리파크뿐만 아니라 인근 하수 처리장과 화장장 등 혐오 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 모범 사례를 통해 개선점을 찾을 수는 없겠습니까? 뭐 다 나쁜 건 아니겠죠. 네. 전국적 사례를 보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강원도 홍천군 이 북방면 소매공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여기에 만들어진 친환경 에너지타운 이 소각장이죠 일종의. 여기의 경우는 그야말로 모범 사례죠. 이제 여기는 주민들과 잘 협의가 되어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소각을 하다 보면 이제 가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도 수익 창출하고 주민들에게도 주민들이 당장 부담하는 그 인근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이제 전기세부터 해서 절감을 해주는 이런 효과를 보고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모범인데 간단히 이제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1년에 평균 이 소각장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바이오가스를 이제 정제해서 도시가스로 전환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제 이 판매를 하죠. 판매를 해서 그 주민만이 아니고 인근에 이제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데 한 2억 5천만 정도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퇴액비 자원화 시설, 퇴액비 자원화라고 하면은 이 소각장을 처리하면서 나오는 이제 퇴비화 시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액상 비료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또 올리기도 하고 해서 이러한 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창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는 각오당 60만 원 정도의 전기세를 이제 보전을 해주는 이러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뭐 그야말로 상생 윈윈의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남은 것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불안 요소 해소인데요.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상시로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것도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 앞서서 그 대기 오염 배출 용도를 네. 측정한 것을 전광판 통해서 주민들에게 좀 상시 공개하겠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공개가 되는 건 3월 이후, 그러니까 오는 3월 이후가 좀 될 전망입니다. 도청 신도시의 그 대기 오염 측정망 5개 전광판 설치가 완료되는 게 3월이기 때문인데요. 그 대기 오염 측정값, 그러니까 이게 TMS를 좀 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좀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 주민분들의 어떤 불안감을 좀 명확하게 해소를 시켜주기는 좀 역부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신도시에 정주를 하려고 정착을 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집을 팔지 못해서 좀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심심찮게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무조건 이게 그 혐오 시설 때문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도청을 좀 신도시를 떠나는 이런 영향이 전혀 없다고만은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경북도에서는 인구 10만의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게 지금 지상 과제처럼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좀 도청에서도 좀 도에서도 딜레마일 것 같긴 해요. 이게 좀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정작 주민들로부터는 좀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절주점을 좀 찾으려는 노력이 지금부터도 계속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환경 에너지타운과 연관된 신도시 인구 문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소할 묘안은 없겠습니까? 네, 먼저 방금 우리 백경열 기자께서 그 10만 얘기하셨잖아요. 네. 원래 목표 10만입니다. 원래 네. 계획은 10만이 맞긴 한데 지금 1단계 계획에서 이제 2만 5천. 2만 5천은 거의 다 이제 되었는데 그다음에 2, 3단계의 개발을 통해서 10만까지를 목표를 하는데 너무 높다라는 거죠.
지금 바로 이 도청과 예천 인구 다 합해도 지금 20만 정도인데 이게 10만을 넣는다는 블랙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너무 10만에 얽매지 말고 2단계, 3단계는 인구를 처음에 2만 5천에 한 3배 정도, 한 7만 5천 정도의 목표를 잡고 개발을 해 나가면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의 대부분 다가 지금 이 택지 조성 지구입니다. 이 택지에만 너무 얽매지 말고 이 지역 인근을 골프장 같은 것을 지금 골프장도 사실은 뭐 있는 골프장도 영업이 안 돼서 다들 힘들어하긴 하지만 그 지역은 또 나름대로 접근성이 있으니까 골프장을 만들어서 외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동 인구를 좀 확장하자라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대안으로서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한 20년, 30년 정도의 장기 임대를 하면 골프장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임대를 받은 사업자는 일정의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시점에 가서 보고 계속 인구 유입도 많이 되는구나 하면 10만 원래 목표에 맞춰서 부지가 부족하면 골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지가 부족하면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또 주택화시키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구를 너무 목표를 잡지 말고 유동인구를 늘려나가야 도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정주 인구도 같이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환경 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도 검토 중인데요.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네, 그 이미 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지난해 10월 29일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네. 좀 더 좀 지켜볼 사항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환경 영향 평가 문제가 뭐 지금 진행이 됐지만 없다. 그리고 그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만 하기에는 좀 주민들을 좀 설득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논란을 좀 잠재울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디까지나 좀 인근의 지금 현재의 기준이 1.5km, 그러니까 반경 5km 내에 이제 기준으로 잡은 현재 영향 평가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서 국회에서는 지금 환경 영향 평가의 범위를 2km로 늘리는 방안이 좀 있는데 그런 법안이 좀 현재는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개정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환경 영향 평가서의 초안에 대한 어떤 그 주민 공청회를 열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참여해야 적법한 의견 수렴을 거친 것이다라는 거를 조항에다 담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주민 설명회와 관련 또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을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어떤 그 환경 영향 평가 해서 그 주민 공청회가 열린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나중에 그 공사 그 첫 삽을 뜨고 나서야 알게 되는 분들도 네.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환경부 장관은 또 개정안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해당 주민의 반대 의사 표시 수준이 좀 심각할 정도로 높다. 이런 부분에는 이런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를 반려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정안이 지금 충분히 좀 보완하는 내용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사업을 벌이는데 면제부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벌이는 민간이나 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영향 평가를 필수적으로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좀 이끌어 가려고 주민분들과 소통을 하려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현재는 이제 좀 앞서 이제 개정안에서야 이런 부분들이 포함됐다는 점. 그래서 기존의 영향 평가가 조금은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것도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번 사례 그러니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은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경북도에서 과연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식 가동을 시작한 환경에너지타운, 이제 정식 명칭은 맑은 누리파크죠.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지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신도청 관련되어서 이 환경과 관련돼서 몇몇 부분과 사전 취재를 잠시 좀 했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일부 주민들은 이미 살고 있는 곳이 이제 그 아파트도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제 동서남향에 따라서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분도 있지만은 이 지역의 신도시 환경운동연합의 이제 사무국장님과 이제 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문을 닫고 있어서 모르는데 봄, 가을은 상당히 많이 느낀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또 흐릴 때와 맑을 때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기 오염은 우리가 엑스레이를 많이 찍으면 피폭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조금씩 하는 건 못 느끼는데 이게 누적이 되면 인체에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로 이 지역과 5km 떨어진 곳에 남부 화력 발전소가 들어와서 가동을 이미 했거든요. 안동에. 여기도 이미 문제가 생겨서 이미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청 지구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죠. 네, 헬로 이슈토크 이 시간에는 신도시 환경 에너지 타운을 둘러싼 전반적인 내용 정리해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